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신 전략연구소장 이봉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일본군과 싸워서 이겼던 옥포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포해전은 1592년 âm 력 5월 7일 거제도 옥포에서 있었던 해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임진왜란 개전 초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2년 âm 력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발발해가지고 그 왜군 선봉이 부산포에 상륙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부산진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래가 부산진 첨사 정발장군이 전사를 하고 또 그 다음날 4월 15일에는 동래성이 함락됐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 부사가 역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는 신립장군이 충주 그 탕금대 남한강변에 있는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8,000명이 싸웠지만 전부 괴멸되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는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몽진, 쉽게 이야기하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5월 3일에는 일본군이 서울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선조가 그 피난 가는 장면을 챗GPT를 통해서 제가 그린 건데, 이때 그 선조가 경복궁을 빠져나와서 저쪽 그 임진강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복궁 나왔을 때 막 그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막 침을 뱉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이제 5월 7일에 드디어 이순신 장군이 그 옥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이순신 장군의 제1차 출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âm 력 5월 4일부터 9일까지 이순신 장군이 여수에서 출동을 해가지고요. 여기 여수 전라 자수행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쭉 이 남해도 쪽으로 거쳐가지고 첫날 소비포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당포로 가가지고 그제 남단을 지나서 송미포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옥포에 5월 7일 날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그날 오후 저녁에 마산으로 들어가서 하포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내려와서 남포에서 자고 그 다음날 쭉 와서 여기 이제 그 5월 8일에는 척진포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쭉 다시 이제 여수로 돌아와 5월 9일 정오경에 여수로 돌아왔거든요. 이게 제 1차 출전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출전을 할 때 전라 자수군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됐냐 하면은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이었습니다. 여기서 판옥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선이었고요. 협선은 원래는 이게 4~5명이 성선하는 비무장 연락선인데 이때는 전시니까 무장을 해가지고 협선도 15척이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포작선은 뭐냐 하면은 이게 고기잡을 포자에다가 작업할 때 작자인데 고기잡이 배입니다. 민간 동원선이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 해상 어병들의 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6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다음 1차 출전할 때 그 편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중위장이 방답첨사 이순신이고 전부장 흥령현감 배흥립, 중부장 강량현감 어영담, 후부장 녹도만호 정훈, 그 다음에 자부장 나간군수 신호, 우부장 보성군수 김덕광, 그 다음에 좌측후장 여도건관 김인영, 우측후장 사도첨사 김완, 그 다음에 유군장 발포 가장 나대용, 한후장 영군관 최대성, 참태장 영군관 배흥록, 돌격장 영군관 이은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그 육지에서 육군들이 하는 재성방략 편제 골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밑에 그 위장이 있거든요. 중위장이 있잖아요. 중위장 방답첨사 이순신이 중위장을 맡았는데 위장 밑에 부장들이 있습니다. 전, 후, 좌우 이래 후 이런 중부장부터 시작해가 중, 전, 후, 좌우 이런 부장이 있거든요. 그 편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척후장이라는 것은 본대보다 앞에 나서 가지고 정찰 임무를 하는 게 척후장입니다. 좌척후장, 우척후장 있죠. 왼쪽에 나가는 게 좌척후장, 오른쪽 앞에 나가는 게 우척후장입니다.
여기 이제 유군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유격대장입니다. 적의 측면이나 후방을 강탈을 해가지고 타격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데 발포 가장 나대용 대인데 가장은요 주장이 임시적으로 비어 있을 때 대신에 이제 그 임무를 맡아가지고 수행하는 장수를 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후장은 뭐냐 하면 이건 후방 경계를 맡은 그런 이제 임무를 하는 게 한후장인데 최대성이 맡았죠. 참태장은 뭐냐 하면은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그게 참태장입니다. 이런 걸 쭉 봤을 때 이 편제는 육지에서 하는 재성방략 편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자수영을 이순신 그 전라자수군 함대가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기 하루 전날 5월 3일 날 그 여도 수군 황옥천이라는 사람이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명령을 내려가 병사를 풀어서 황옥천을 잡아와서 전 병력을 직결시켜 놓고 거기에서 목을 베어서 높이 나무 위에 매달고는 엄명을 내립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출전하는데 한 명이라도 탈영병이 나오면은 저 나무 위에 걸린 목처럼 저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엄명을 내리고 5월 4일 축시 새벽 2시 무렵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 임진장초에는 축시라고 되어 있는데 난중일기에는 닭이 울 무렵 뭐 이런 식으로도 표시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수 전라자수영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남해도의 그 평산포, 곡포, 상주포 이 일대를 수색을 하고 미조항까지 진출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계이도라고 추도, 요즘 말로 추도입니다. 거기까지 다 수색을 마치고 저녁나절에 소비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거든요. 이건 제가 어느 여름날 그 소비포 근처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어떤 농부가 염소를 몰고 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네요. 이제 소비포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 소비포는 현재 지명으로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추남리 동화마을입니다. 여기가 이제 동화마을인데 이걸 그 소을비포성 이렇게 이제 보통은 옛날에 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소을비포성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게 을자가 그 이두식으로 차자 표기를 해가 리을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비포성 이렇게 읽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이제 사량도가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란만 여기는 감성돔이 알라로 오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만인데 그 깊숙한 포구에 있는 게 이제 소비포입니다. 소비포에 가서도 완전히 육지에 대어놓고 자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결진해서 진을 치고 바다 가운데 배를 띄워놓고 이제 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저녁, 이제 이게 그 5월 4일 저녁에 경상우도 소비포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임진장초에는 지 경상우도 소비포 전량 일모 결진 경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지는 어디에 이르러 이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t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rom 할 때는 자를 쓰는데 스스로 자자. 자는 여수에서 출발했겠죠. 여수에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이르렀느냐 하면은 경상우도에 있는 소비포 전량은 앞바다입니다. 소비포 앞바다에서 일모 날이 저물어 진을 치고 경야 밤을 새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5월 5일 아침 일찍이 그 당포까지 진출을 합니다. 여기가 당포인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현재 지명으로 통영시 산양읍 3등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균하고 약속을 하기로 5월 5일 날 여기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 일찍 가보니 원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루를 지체를 하고 24시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원균을. 그랬더니 5월 6일 날 원균이 이제 판옥선 한층 몰고 한산도 쪽에서 그때야 이제 진시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오전에 한 8시경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경상우수군의 그 남해 현령 기호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판옥선하고 이런 걸 이제 협선 두 척하고 가지고 오는데 다 합쳐보니 경상우수군이 가지고 있는 게 판옥선 겨우 4척하고요. 협선 2척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죠. 다음에 그 다음날은 이제 그 한산도 북단을 경유를 해가지고 여기 한산도거든요. 한산도 북쪽을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거제도 남쪽에 있는 송미포에서 1박을 했다.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송미포가 어디냐 하는 거는 지금 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이쪽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게
그 조승도 교수가 송변현에 있던 다대가 송미포라고 주장한 이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설은 거제시 동부면 율포리다. 율포리는 여기가 경상 우수영 그 오아포 가배량인데요. 그 바로 옆에 뒤로 돌아가면 있는 곳이 율포인데 여기가 솔고지라는 지명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 거제 역사문화연구소 같은 데서는 이 율포를, 이건 신율포입니다. 신율포 여기를 남부면 동부면 율포리 여기를 송미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여수에서 와가지고 과연 이 거제도 남쪽으로 해서 옥포로 갔을까? 아니면은 견내량을 지내가 북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옥포로 내려왔을까? 이걸 두고 그동안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남노설은 이제 거제도 남단을 거쳐서 이렇게 옥포로 갔다는 게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북노설도 있었어요. 이 견내량을 지내가지고 내려왔다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북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송미포가 이쪽에 있는 송진포가 송미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쨌든 남노설이 정설인데 남노설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그 사료들은 안방준의 은봉전서와 주엽이 쓴 정병조참판 전공전이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정병조참판 전공전을 살펴보면은 이 정병조참판 전공전은 뭐냐 하면은 이 녹도만호 정운이 부산포 해전에서 전사하고 난 뒤에 병조참판으로 정직이 되었는데 그분은 일대기를 써놓았던 것이 공쌍충사에 보관이 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지명들이 나와요. 거제 땅 오슬포 해놓고 여기 거제지 오슬포 여기에 내자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게 적우수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지내가지고 여기 보면은 또 지세포 나오죠. 지세포. 그리고 또 조라포도 나오잖아요. 조라포.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갔다고 그렇게 남노설 사료가 될 만한 게 이 정병조참판 전공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포해전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5월 7일 날 일찍 송미포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 이순신 함대는 첨자진으로 해가지고 쭉 그 가덕도에 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북쪽으로 북상을 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좌측구장하고 우측구장이 앞서가지고 본대보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좌측구장은 여도근관 김인영이고 우측구장이 사도첨사 김완인데 이 양지말 정도를 딱 돌아서니까 여기에서 신기전을 쏘아 올립니다. 미리 약속을 했거든요. 만약에 적이 나타나면은 척후선에서 신기전을 높이 쏘아 올려라 이런 이제 미리 약속을 해놨는데 이 신기전은 뭐냐 하면은 화살인데 자체 탄약통을 달고 그 로켓 추진 방식으로 높이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흰 꼬리 연기를 달고 높이 올라가면 이게 통신용 화살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걸 따라오던 뒤에서 이제 본대 이순신 장군이 그거를 신기전을 바라보고는 아 저기에 적이 있구나 해가지고 전 병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 그 경거망동하지 말고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령망동하고 정중여산하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그 양암이라고 이쪽으로 싹 돌아서 쳐다보니 벌써 옥포만 안에는 연기가 나고 적선이 약 한 30여 척이 정박해 있는데 민가가 불타고 있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30여 척이라는 것은 제가 그 임진장초 기준입니다. 어떤 데는 50여 척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뭐 이 충무공 전서라든지 일본 척 기록이라든지 이런 데는 50여 척이라는 데도 있는데 제가 30여 척이라고 한 것은 임진장초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래 이제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이 안에 완전히 노락질을 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일자진을 펼쳐라. 이게 일자진 딱 펼쳤어요. 일자진은 그 횡렬 장사진이라고도 하는데 포구 안에 있는 적들이 빠져나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딱 막아서는 게 일자진입니다. 그래가 압박해서 안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맨 앞에 우리 그 조선수군 선봉에는 누가 썼느냐 하면 이운용이 썼어요. 이운용은 옥포 만호였는데 자기 임지를 버리고 원균하고 같이 저쪽에 그 어딥니까 곤양까지 대피해 가지고 있던 그런 게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앞서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앞서서 공격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 대선이 우선 6척이 먼저 응전을 해가지고 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근거리까지 적이 접근할 때까지는 일체 발포를 하지 말라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명령을 딱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백보 이내로 들어왔을 때 발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완전히 이 일대에서 포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불화살을 쏘고 화살도 수도 없이 날아가니까 여기서 불과 뭐 한 1시간 만에 적선 30여 척 중에서 26척이 불타 격침되고 완전히 다 격파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지휘관이 일본은 토도 다카도라라는 지휘관이, 이 사람 명량해전에도 나중에 참전을 합니다. 여기 이제 지휘를 해가지고 됐는데, 이게 토도 다카도라는 이 지새끼처럼 물에 빠져가지고 북쪽 해안으로 기어 올라가 도망을 갔다 그래요. 근데 26척이 격파됐으니까 외군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뭐 어떤 사람은 2,000명, 3,0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26척에 평균 한 100명이 탔다 해도 2,600명 정도는 되겠죠. 그 사람들이 다 죽지는 않았을 거고 육지로 기어 올라가고 뭐 부상병도 있을 거고 한데, 정확하게 이순신 장군은 부지기수라 그랬습니다.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맞고 죽고 바다에 떨어져서 산으로 기어 오르고 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 측의 피해입니다. 아군 피해는 얼마만큼 있었느냐? 외놈이 그렇게 많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는데 우리 아군은 부상자 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찰과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조선수군이 이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냥 옥포만은 조선수군의 만세소리로 함성으로 뒤흔들리고, 최초 승전이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신감에 이제 차가지고 이후에 모든 해전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여기서 마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참 전투를 하다가 포로 구출 작전을 시행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옥포 해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제가 직접 옥포 동호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 가보니까 임진왜란 해전 성전지라고 여기 마을 협의회에서 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비가 좀 좋은 비를 세워지 이게 막 얼룩이 져가지고 돌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글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한참 전투 중에 우리나라 잡혀있는 포로들을 구출을 하는데, 순천 대장 유섭, 이때 대장은 대신해서 나온 장수다 이 말입니다. 순천 사실은 권준이 나와야 되는데, 권준이 1차 출전 때 전라도 관찰사가 불러서 가고 나서 유섭이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장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오시 소녀를 1명 구출을 했고, 침몰 하는 왜군 배에서. 그 다음에 보성군수 김덕광이 14세 소녀 윤백년이라는 사람을 구출을 했는데, 윤백년은 14살인데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데 동래부 동면응암리 출신이랍니다. 이 동래부 동면응암리가 요즘으로 아마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그 근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해봤더니 아버지는 다대포 윤영신 장군 밑에 있는 거기에 수군 말단 병사 곤절로서 참전을 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어머니는 이름이 모론인데 양갓집 여인인데 피란 다니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해가지고 잘 다독여가지고 작은 배에 태워가지고 보성이나 이런 관원들에게 후방으로 후송해서 잘 좀 보살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정말 애민 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옥포해전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승리 요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송미포라는 은밀한 수경지에서 하룻밤을 잤던 것. 바깥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데 들어가서 은밀한 데서 이렇게 수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7일 오전 일찍 출발했는데 그때 가덕도 방면에 적이 있다는 정보를 이미 수집을 했어요. 정보 수집이 어느 전투 때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척후선 2척을 본대보다 상당히 앞쪽으로 내세워가지고 본대와의 교신을 하는데 신기전이라는 화살로 교신을 했던 것, 저기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 그게 결정적인 승리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가지 진이 있는데 여기서 일자진을 펼쳐가지고 옥포만 안에 있는 적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압박해서 들어갔던 것,
적의 퇴로를 봉쇄해가지고 밀고 들어간 게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제가 아까 물령망동 정중여산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거를 제가 그 육군 별 2개 출신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이건 사격 통제 명령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정한 거리내로 들어왔을 때 미리 뭐 뻥뻥 이렇게 오발하지 말고 한꺼번에 빵 쏴버려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사격 통제 명령이라고 봤습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을. 그 다음에 당파 분멸은 이순신 장군은 일반적인 해전 그 전술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옥포해전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선조에게 올린 장계 옥포파 외병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심분발하여 함진사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이게 정말 그 어떤 싸움도 이게 필사적생 필생적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싸워서 이긴 옥포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이순신 전략연구소는 민간 연구소로서 학생이나 공무원, 군인, 기업체 임직원 이런 분들을 상대로 이순신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저는 현장 답사 강의에 특화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한 20년 동안 이순신 전적기를 350회 이상 답사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당일 또는 1박 2일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이라든지 기타 이 현장 강의를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옥포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